부동산 개발금융 송동원 박사님의 칼럼 부동산이 경제입니다.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재명은 말합니다. 민간 개발업자가 다 가지고 가야 될 총 수익 1조 원 중에서 5,500억을 자기가 갈취해서 성남 시민들에게 돌려준 사건이라고.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남시가 화천대유를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주는 용역 업무를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용역 수수료도 안 되는 비용을 받아서 당군 일의 최대 개발 이익금 환수라고 떠들썩하게 변명하고 있는 것은 정말 모르고 한 거면 무식이고 알고 하면 범죄입니다. 그러면 이 투자금융사는 지분이고 배당이고 나발이고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금리만 우리 5% 줄게, 5% 다고 6% 다고 그 대신에 우리 돈을 1조 써달라, 5천억 써달라, 5천억을 1년간 써달라, 2년간 써달라, 이것만 하고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그 금융사가 성남에 뜰 지분의 약 40%를 넘게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배당 금액을 보면 금융사는 얼마 안 되잖아요. 금융에 대한 이자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남에 뜰은 50% 플러스 한 주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 사업의 50%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5,500억만 가져간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볼 때는 저런 거 터널 조성하고 진입로 확장하고 배수지 신설하고 다 하고 현금으로 5,500억을 내놔야 이게 공공기여금 환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500억의 내용을 보면 다 이 대장동 택지개발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비용이 절반이 넘어요. 순수하게 내놓는 거는 저기 제1공단 공원화 사업 비용 대략 뭐 그냥 한 3천억이라고 칩시다. 나머지는 내놓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3천억이라도 내놨지 않느냐? 이 천만의 말씀. 여기서 남는 이익이 있으니까 국가에 내놔야 되죠. 원래 이렇게 민간이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가지고 민간이 사업을 해서도 안 돼. 이거는 전체 100%를 환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천대유나 성남에 뜰이 있다 하더라도 이 화천대유 같은 AMC는 이걸 정말 전문가들로 구성된 AMC라 하더라도 그냥 이 사업 전체를 대행하게 하는 용역회사로서 용역비 정도를 주면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의 용역회사 역할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눈뜨고 날강도가 이런 날강도가 없죠. 이런 날강도의 구조를 누가 만들었어요? 뻔하게 다 알잖아요. 이재명이가 만드는 거. 그리고 이 성남도시개발도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라면 뭐예요? 이름에서부터 도시개발 전문가들과 부동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런 그 회사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이었어요. 성남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은 그저 종합운동장이나 관리하고 저기 고수부지나 관리하고 이런 역할입니다. 배수지 관리하고. 근데 도시개발공사로 바꿔왔어요. 근데 여기 총책임자가 누굽니까? 유동규? 뭐 성악가 나왔다면서요. 그리고 이재명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분당에 그냥 조그만한 아파트에 리모델링 조합장이랬다면서요. 그게 이력이 전부 다인 사람이 리모델링 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시장 선거에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끝나고 나서 그냥 바로바로 발탁이 되고 도시개발공사의 뭐 기획본부장, 나중에는 뭐 사장 대리, 그리고 경기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뭐 관광공사 사장. 여기가 가장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유동규가 책임자인 상황인 것만 봐도 뻔할 뻔짜잖아요. 당연히 업무 수행 능력이 없죠. 이것을 지배하고 운전하는 자는 뒤에 보이지 않는 손 이재명이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대장동 택지개발 구역의
택지 개발 방식 자체가 전체가 수용 방식입니다. 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사업이에요. 전체가 수용 방식인 경우에는 전체의 이익이 국가에 가야 되는 겁니다. 지방정부도 국가라고 보면 성남시에 가든가 국가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설계를 과거에 LH가 하려던 자리를 빼고 LH 자리에 성남의 뜰이 들어갔고, 성남의 뜰은 자 우리가 성남시에다가 여기 개발 제한구역 풀어주고 싹 풀어줄 테니까 우리한테는 그냥 자 터널 하나 뚫고 남측 진입로 확장하고 전부 돈으로 따지면 한 5,500억 된다. 이것만 내놔라. 이렇게 설계가 된 거죠. 전체 넘밭인데 이것을 쫙 닦아서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학교 만들고 나면 순수하게 주거지나 상업지나 준주거지역으로 남는 돈이 약 15만 평. 그래 잘라서 10만 평이라고 칩시다. 10만 평이라도 4천만 원이면 4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상가하고 개발비가 1조라면서요. 나머지 3조를 가지고 화천대유가 주무른 거예요. 3조를 가지고. 그러니까 성남의 뜰에 금융 컨소시엄이 서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땅에다가 필지를 나눠가지고 필지를 이제 제일건설 그거 가면 지금 가보면 저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풍경채 아파트만 잔뜩 들어와 있어요. 풍경채가 제일건설 겁니다. 뭐 거기도 뭐 광주에 뭐 무슨 고등학교 뭐 전부 다 같은. 그런데 그 아파트를 짓는 회사가 토지를 입찰하는데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었습니다. 평당 한 3천만 원 가까이 됐겠죠. 이렇게 100대 1이 넘는 택지 분양의 경쟁률이 되는 것을 화천대유는 어떤 이유에든지 4필지 5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화천대유가 가지고 있는 게 몇 필지인지 몰라요. 여기다가 시공사를 SK가 됐든 포스코가 됐든 현대가 됐든 끌어들여서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지금 평당 분양가를 3천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토지비 플러스 공사비, 이 공사비 메이저 공사비 아무리 많이 줘도 평당 500만 원 더 줘도 6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30평이면 3, 6, 18, 1억 8천이면 공사 멋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공사를 했을 때 분양가, 아파트 분양가 차액, 이것은 아직 계산도 안 해봤습니다. 계산도. 제가 볼 때는 한 블럭에 대한 차액만 해도 이익이 최소한 2천억 정도씩은 날 겁니다. 한 블럭에 대한 것만. 그러면 지금 현재 드러난 것만 가지고 화천대유가 4천억을 벌었네, 5천억을 벌었네, 이렇게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 맨 처음 택지 개발 수용 방식이 일어날 때부터 총 쓰여진 게 얼마고, 택지 개발 비용은 얼마가 나갔고, 순수하게 남아있는 택지 곱하기 4천만 원만 해도 4조가 넘잖아요. 4조가. 1조 들어갔다 그랬어요. 1조가 없어서 민간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그 웃기는 얘기죠. 1조 없어도 2조, 3조, 10조를 들고 줄을 쫙 서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장해 줄 필요가 없어요. 성남시가 무슨 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지방채 발행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치담보가 있잖아요. 후치담보. 돈을 준 사람은 금융권은 담보를 요구합니다. 먼저 줘가지고 택지를 수용했어요. 그럼 신탁회사가 있을 것이고 신탁회사에다가 담보물이 착착착착 쌓이는 거죠.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는다면 그냥 개발제한구역의 논밭이기 때문에 돈 안 주죠. 근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는 것을 이미 확정적으로 알고 있어. 성남시가 들어오니까 너희들도 들어와라. 그럼 줄 서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고 이 전체 토지, 개발 이후에 알짜배기 같은 이 토지가 담보물로 그들에게 제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택지를 팔아서 이 택지를 분양했는 이익만 해도 저는 추산 비용 다 쓰고도 2억 2조는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과 전문가들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2조가 남는데 저 5,500억을 왜 못 줘요? 그건 애초부터 조건이 걸려있는 거라니까요. 1조 이하로 남아도 5,500억 달라 그러면 줘야 돼요. 근데 저것도 준 게 아니라니까요. 터널 만들면 터널 누가 제일 이득을 봐요? 터널을 만들면 이 택지의 밸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남측 진입로를 만들면 이 택지의 밸류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 서판교에서 떨어진 섬처럼 30분, 40분 와야 되는 게 10분도 안 걸리면 오니까 판교권이 되는 거죠. 가치가 동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군 이래 최대의 공익사업이었고 여기서 공공기여금 약 5,500억을 뜯어가지고 성남 시민들에게 돌려줬다. 이 소리는 국민을 아주 정말 가재 개구리로 알고 하는 이재명의 헛소리입니다.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인 또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이 예상되던 민간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당군 최대의 공익 환수 사업이 아니라 당군 최대의 개발 사기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남시장이 되면서 성남시 공공개발로 전환을 해서 개발 이익 5,503억 원 가량을 성남시로 환수한 대표적인 모범 개발 행정 사례입니다. 공익을 가장한 민영개발 사기 사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차액에 대해서는 여기를 들어온 주민들이 싸게 들어올 걸 비싸게 들어왔고 또 민간 사업일 줄 알았으면 이 원주민들도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던 거를 수용 때문에 싸게 팔았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본 손해와 들어오는 사람들의 사는 가치가 그 차액만큼 불로소득이 생긴 겁니다. 물론 사서 들어오는 사람은 자 터널이 뚫어졌고 도로가 생겼고 판교권이고 하니까 그냥 그 가치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에 대한 차액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대장동 택지 개발 사건의 저는 실체라고 봅니다.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고 순수하게 부동산 개발적인 측면으로만 보더라도 이렇게 흥분될 수 있는 그 스토리가 이 내부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택지 개발에서만도 2조 이상 남았을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를 분양하면 한 에리아당 2천억 이상의 수익이 날 것이다. 아직도 화천대유 사건은 끝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마무리가 어떻게 돼가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